안녕하세요. 도쿄에 살고 있는 박씨 아저씨, 도쿄 박자씨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휴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일본에 와서 느꼈던 게, 아니 대체 얘네들은 왜 이렇게 많이 쉬는 거야? 이렇게 많이 쉬어도 회사가 돌아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미친놈이었죠, 한마디로. 회사가 쉬라면 쉬는 거지, 나라가 쉬라면 쉬는 거지, 뭔 불만이 그렇게 많아. 닥치고 그냥 쉬고 잘 쉬고 와서 또 일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는지. 아무래도 한국에서 생명을 갈아 넣어가면서 일을 해왔던 그 버릇이 아직 남아있던 당시였기 때문에 유독 더 그렇게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디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우선 일본의 휴일과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일본 회사들의 연평균 휴일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제가 다니는 회사는 올해 또 며칠이나 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만 골라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일본에서는 휴일이라고 할까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휴일을 국민의 축일이라고 하거든요. 고쿠민노 슈쿠지츠. 총 16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의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1년에 15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죠. 크게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제가 일본에 와서 왜 휴일이 많다고 느꼈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되죠. 이런 부분으로는. 그리고 국민의 축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 휴일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뭐 한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설명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왼쪽에 공휴일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 부분은 뭐 궁금하신 분들은 멈춰놓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징적으로는 6월과 12월을 제외하고는 각 월에 하루 이상의 국민의 축일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잘 분배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왜 한국보다 일본이 휴일이 너무 많다고 느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본에는요, 골든위크 그리고 오봉야스미, 연말연시라고 해서 대형 휴가가 크게 3번이 있거든요. 대충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쉬는 대형 휴가가 1년에 3번씩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이 쉰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달력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쉬는 날로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이 쉰다, 언제 일을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시절이 좀 있었거든요. 하나씩 보면은 골든위크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쉬게 되고요. 오봉야스미, 이게 이제 보통 그 여름 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8월 중순이거든요. 그래서 8월 중순에 있고 보통 한 6일에서 10일 정도 쉬게 되고요. 그리고 연말연시 휴가, 이거 같은 경우도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쉬는 게 보통입니다. 크리스마스가 휴가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선거는 주말에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평일날 선거를 함으로써 그날이 뭐 임시 공휴일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게 아마 일본과 한국의 좀 다른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일본의 3연휴 이상의 연휴들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성인의 날, 뭐 바다의 날, 경로의 날, 스포츠의 날, 이런 날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공휴일 같은 경우는 뭐 1월 1일은 신정이야,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야,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 날짜들이. 근데 이 공휴일들은 몇째 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날들이 들어가 있는 월은 기본적으로 금, 토, 일 이렇게 3연휴가 발생이 되는 거죠. 대형 연휴들, 골든위크, 오봉야스미, 연말연시에 더불어서 그 외에도 3연휴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일본이 휴일이 많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걸 보면은 이게 지금 8월달 달력을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 달력에 휴일로 표시되어 있는 건 월요일날밖에 없거든요. 8월 11일이 산해날인데 그게 일요일날 겹치다 보니까 다음 월요일이 휴일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휴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오봉야스미 기간이 돼가지고 여기를 다 쉬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게 보통 여기가 이제 여름 휴가가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요일부터 해서 여기까지 쭉 해가지고 쉬면 이게 이제 구연휴가 발생이 되는 거죠. 휴일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연휴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 제가 이제 느끼기에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제 연말연시 휴가인데 12월이랑 내년도 1월에 달력을 가지고 온 건데요. 실제 휴일은 1월 1일 신정밖에 없어요. 간지츠라고 하는 설날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연말부터 연시를 다 쉬거든요. 많이 쉬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목요일이나 수요일 날부터 쉬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쉬고 이런 식으로 쉬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 며칠 전부터 그리고 연초 며칠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쉬다 보니까 보통 이게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10일, 11일까지 쉬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달력에는 쉬는 날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쉬는 거야? 이렇게 느껴버리는 거죠. 뭐 감사한데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한 건데 고마운 건데 처음에 왔을 때는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쉬는 거야? 이렇게 느꼈던 아주 그냥 미친놈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회사의 연간 평균 휴일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통계 자료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후생노동성에서 진행했던 노동조건 통합조사 2022년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연간 휴일 평균 일수가 107일로 나와요. 근데 너무 적잖아요. 깜짝 놀랐죠. 처음에 보고. 뭔 소리야 107일이라고 느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회사가 조업을 완전히 중단하고 쉬는 그 날수를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근로자들이 쉬는 날수를 말하는 거죠. 회사가 쉬는 날, 근로자가 쉬는 날 이렇게 해서 좀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근로자다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115일이에요. 한국이 올해 쉬는 날짜가 119일이라고 제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상당히 많이 쉰다. 한국도 이제 많이 쉬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22년도 평균 자료를 봤을 때 115일로 나왔다라는 거. 근데 이게 보니까 회사 규모별로 휴일수를 알아봤더니 회사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휴일수들도 줄어들더라고요. 1000명 이상이면 119일이죠. 300에서 1000명 미만일 경우에는 116.8일, 그리고 100에서 300 미만의 사업장인 같은 경우는 113일, 그리고 30에서 99명의 경우는 110일 정도 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회사 쉬는 날들도 좀 적어진다. 아무래도 평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업계라든지 직종 이런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통계 자료 내에서 휴일이 120일 이상인 회사는 약 30% 정도였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올해 또 며칠이나 쉬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좀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 올해는 127일을 쉰다고 하네요. 연초에 올해는 며칠 쉬고 언제 쉬니까 참고하라면서 달력을 주거든요. 그걸 보고 이때 그러면은 연차를 더 써서 길게 어디 하와이 다녀와야겠다라든지 이때 가족여행을 가야겠구나. 이때 한국에 다녀와야겠구나. 이런 계획들을 그때 세우죠. 올해는 그래서 127일 쉰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라 연간 유급 휴가가 20일이 있어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죠. 한 달을 놀아야 되는 부분인데 보통 1년에 전체 다 소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7일의 기본적인 휴일에 플러스해서 유급 휴가 20일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전체 올해 쉬어야 되는 날이 147일이 되겠습니다. 근무 일수를 따져보니까요. 올해가 366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147을 빼니까 219일이 올해 근무 일수고 휴일수가 147일이다. 나눠보니까 약 40% 정도가 휴일이 되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상당히 규모가 작은 20명 정도밖에 안 된 작은 소규모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휴일이 이렇게 많다는 거, 그만큼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배려해주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가족들과의 시간을 잘 보냄으로써 그리고 리프레시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써 또 회사에 복귀해서 생산성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잘 알고 그렇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오셔서 어느 회사를 들어가시더라도 꼭 휴일 많은 회사, 특히 125일 이상 되는 회사를 꼭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적인 것 좀 보면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골든위크 휴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3연휴가 한 번 있고 6연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 연차를 쓰면 뭐 한 열흘 이상 쉴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8월 중순에 여름 휴가가 있는데 오봉야스미죠. 이때 이제 9연휴가 발생이 되고요. 12월 말에서 1월 초에 또 연말연시 휴가가 있는데 이때 9연휴가 있습니다. 연차를 전혀 넣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연차를 같이 사용을 하면 훨씬 더 길게 쉴 수가 있겠죠. 쉬기 좋은 회사, 휴일 많은 회사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게 자기 삶과 그리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는 회사들 들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쪼록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